호주 수비수들이 백가운의 슈팅 하나에 완전히 멘탈 붕괴되어 경기장에서 넋 놓고 서 있던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저 진짜 이거 보고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아니 그냥 골을 넣은 게 아니라 호주 선수들 표정을 보세요. 완전히 영혼이 빠져나간 표정이잖아요. 축구 좀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 표정은 그냥 골 먹었을 때 나오는 표정이 아니라는 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목격했을 때 나오는. 그러니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미친 골 넣고 나면 상대 수비수들이 짓던 바로 그 절망의 표정이죠. 이게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냐면요. 일단 백가운이라는 선수 자체가 2009년생이에요. 올해 겨우 19살이라는 거죠. 이 대회 최연소 선수거든요. 부산 아이파크 소속인데 솔직히 조별 예선 때는 이 선수가 출전도 안 했어요. 그래서 팬들도 몰랐던 선수인데 이민성 감독이 8강전에서 갑자기 원톱으로 투입시켰거든요. 그리고 터뜨린 골이 이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진짜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아니 19살 애가 어떻게 저런 플레이를 하냐고요. 그것도 호주 같은 피지컬 강팀 상대로요. 호주가 누군데요? 피파 랭킹 26위, 우리보다 겨우 4계단 아래인 팀이잖아요. 그것도 유럽파 선수들 잔뜩 있는 팀인데 말이죠.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호주가 이번 대회에서 중국한테 졌어요. 중국이요. 피파 랭킹 93위 중국한테 0대1로 졌다고요. 호주보다 무려 60계단이나 낮은 팀한테 말이에요. 저는 이 소식 듣고 진짜 빵 터졌거든요. 호주가 무슨 아시아의 강호인 척하더니 중국한테도 못 이기네요. 진짜 웃겨서 눈물 나올 뻔했어요. 호주 국내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감독 당장 잘라야 한다고 아우성이었다던데 당연하죠. 저 정도면 감독 경질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일단 이라크 잡으면서 좀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국한테 진 팀이잖아요. 중국한테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조별 예선에서 진짜 답답한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우즈베키스탄한테 0대2로 완패했을 때 저는 진짜 화면 꺼버릴 뻔했어요. 댓글창 보면 온통 난리였죠. 골짜기 세대 아니냐, 한국 축구 앞날 암담하다, 이민성 감독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들로 도배가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문가들이 나서서 한 말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 U23 세대가 뭐냐면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토트넘의 양민혁,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셀틱의 양현준,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이현주, 라리가 2부 리그 안도라의 김민수까지. 이 선수들이 다 이번 대회에 못 왔어요. 왜냐고요? U23 아시안컵은 A매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속팀에서 의무적으로 선수를 내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유럽 클럽들 입장에서는 왜 자기 팀 선수를 아시안컵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최정예 멤버가 이번 대회에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아세요? 양민혁만 해도 토트넘에서 훈련받고 있는 애인데 이 정도 재능이면 우리 U23에서 에이스급이거든요. 배준호, 양현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애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경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 세대가 아니라 정예 멤버가 다 빠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골짜기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축구 모른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진짜 팩트 폭격이죠. 저는 이 말 듣고 속이 뻥 뚫렸거든요. 맞아요. 진짜로. 해외파 다 빠진 상태에서 저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성 감독이 8강전에서 뭘 했냐면요. 우즈베키스탄전이랑 비교해서 필드 플레이어 4명을 교체했어요. 그리고 팀 막내인 19살 백가운을 최전방 원톱에 넣었죠.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거든요. 경기 시작하고 전반 21분경이었어요. 우측 센터백 이현용 선수가 롱킥을 올렸는데 이게 백가운을 향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친 부분이에요. 백가운은 이현용이 킥하기도 전에 이미 스타트를 끊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전에 약속된 플레이라는 거예요. 훈련 때 계속 연습한 거죠. 그래서 백가운의 위치가 완벽한 온사이드였어요. 타이밍이 정확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롱킥이 백가운의 등 뒤에서 날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축구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공이 뒤에서 날아오면 낙하 지점 포착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호주 수비수 동작 보세요. 백가운을 마크하면서 뒤에서 날아오는 공도 봐야 하니까 고개를 계속 돌리잖아요. 근데 결국 백가운을 완전히 놓쳐버려요. 이게 호주 수비수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뛰는 방향과 시선이 반대 방향을 향하면 우리 뇌는 공간 인지, 감각에 혼란이 와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호주 수비수가 공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감도 못 잡고 있는데 백가운은 정확하게 공이 어디 떨어지는지 알고 그 자리에 미리 가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백가운의 타고난 공간 지각 능력이 호주 수비수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타고나야 하는 재능이에요.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들이 가진 그 재능이요. 근데 진짜 압권은 여기서부터예요. 백가운이 이 공을 한번 터치해서 잡아놓고 슈팅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중에서 바로 논스톱 발리슛을 때렸어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소리 질렀거든요. 아니 이게 되는 플레이야? 이게? 상대 골키퍼가 나와서 공을 막으려고 했는데 백가운이 그걸 보고 방향만 살짝 돌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플레이인지 아세요? 공이 뒤에서 날아오잖아요. 뒤에서 날아오는 공을 보면서 골키퍼 동작까지 파악해서 방향 조절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진짜 천재적인 플레이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더 신기해요. 골키퍼가 롱킥 나오는 거 보고 앞으로 나왔다가 백가운이 너무 정확한 위치에 있는 걸 보고 뒤로 물러나요. 섣불리 나섰다가는 제쳐질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백가운이 슈팅하기 직전에 골키퍼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현용이 크로스 올릴 때부터 백가운은 계속 뒤에서 날아오는 공만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방 상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골키퍼가 나오는지 물러서는지 아예 모르는 상태였다고요. 근데도 골키퍼가 중간에 멈춘 걸 알기라도 하듯이 공이 땅에 바운드되기 전에 바로 논스톱 발리슛을 때려버렸어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건 훈련한다고 실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순전히 타고난 재능이 호주 수비수들이랑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플레이라고요. 저는 이 설명 듣고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리고 골이 들어가는 순간 호주 수비수들 표정 봤어요?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잖아요. 전의를 상실한 표정이에요. 저 표정은 단순히 골을 먹었을 때 나오는 표정이 아니거든요. 자신들과 완전히 다른 레벨의 선수를 목격했을 때 나오는 표정이에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환상골 넣으면 상대 수비수들이 저런 표정 짓잖아요. 아, 이건 못 막는다. 이 사람 차원이 다르다. 이런 절망감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호주 선수들 표정이 딱 그거였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호주가 이번 대회 오면서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겠어요. 피파 랭킹 26위, 대한민국은 22위니까 비슷한 수준이고 유럽파 선수들도 있고 우리는 이번에 우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중국한테 지고 8강에서 한국 만났는데 19살짜리 애한테 저런 골 먹으면 멘탈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실제로 경기 결과도 우리가 2대1로 이겼잖아요. 백가운의 선제골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백가운이 이번 대회 최연소 선수라는 거예요. 2009년생이라고요. 올해 겨우 19살인데 호주 수비수들은 다 90년대생, 2000년대 초반생들이거든요. 나이로도 5살, 6살 차이 나는 애한테 완전히 농락당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축구에서 나이 차이가 5살 나면 피지컬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특히 20대 초반에는 더 그래요. 근데 백가운은 피지컬로 밀려도 기술과 감각으로 완전히 커버한 거예요. 아니 커버를 넘어서 압도한 거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진짜 한국 축구의 미래구나. 해외파들 다 빠진 상태에서도 이 정도 재능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양민혁, 배준호, 양현준, 김지수, 이현주, 김민수 이 선수들이 다 합류하면 이 팀이 얼마나 강해질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골짜기 세대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이게 골짜기 세대면 다른 나라들은 뭐예요? 지하동굴 세대예요? 우리가 최정예 멤버 다 빠진 상태에서 호주를 이기고 4강에 올라갔는데 이게 골짜기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축구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성 감독 욕했던 사람들도 좀 생각해봐야 해요. 조별 예선에서 졸전 펼친 건 맞아요. 우즈베키스탄한테 0대2로 진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8강에서 완전히 다른 전술로 나와서 호주를 잡았잖아요. 백가운을 원톱으로 쓴 것도 이민성 감독의 결정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감독이 선수들의 재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가운의 공간 지각 능력, 논스톱 발리슛 능력, 이런 걸 훈련 때 다 봤던 거죠. 그래서 8강이라는 중요한 경기에서 과감하게 투입한 거예요. 만약에 백가운이 골을 못 넣었으면 이민성 감독은 또 욕먹었을 거예요. 왜 검증되지 않은 19살 애를 원톱으로 쓰냐고요. 근데 골을 넣었고 우리가 이겼어요. 이게 감독의 능력이에요. 선수를 믿고 기용하는 것. 그게 감독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호주는 진짜 불쌍하긴 해요. 중국한테 지고 한국한테도 지고 이제 집에 가야 하잖아요. 호주 국내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감독 경질은 기본이고 선수들도 엄청 욕먹었을 거예요. 특히 백가운한테 농락당한 수비수들은요. 근데 솔직히 호주 수비수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백가운이 너무 잘한 거예요. 저 플레이는 웬만한 프로 선수들도 못하거든요. 등 뒤에서 날아오는 공을 논스톱 발리로 때리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플레이인지 축구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호주가 유럽파 선수들 많다고 자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졌잖아요. 우리도 유럽파 다 빠진 상태였는데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 축구의 저변이 호주보다 훨씬 넓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럽파 빼도 이 정도 선수가 나와요. 근데 호주는 유럽파 넣고도 우리한테 졌어요. 게다가 중국한테도 졌고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세요? 중국한테 진 팀이 우리한테 이긴다고 자신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경기 보면서 확신했어요. 한국 축구의 미래는 밝다고요. 백가운 같은 재능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양민혁, 배준호, 양현준 같은 유럽파들도 성장하고 있고 이 세대가 성인 대표팀이 됐을 때 얼마나 강할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백가운은 아직 부산 아이파크에 있어요. 국내 리그 선수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재능이면 유럽 빅클럽에서 안 데려가겠어요? 당연히 데려가죠. 이번 경기 보고 유럽 스카우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앞으로 백가운이 유럽 빅클럽으로 이적하는 거 보게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하는 거예요. 저 재능을 유럽 클럽들이 놓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유럽 가서 제대로 된 훈련 받으면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되는 거죠. 손흥민도 처음에는 함부르크 같은 중위권 팀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토트넘 레전드고 프리미어리그 역대급 아시아 선수예요. 백가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4강에 올라갔잖아요. 6년 만에 U23 아시안컵 우승을 향해 한 발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최정예 멤버 다 빠진 상태에서 4강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다른 나라들은 최선의 멤버를 다 데려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럽파 전부 빠진 상태고요. 그런데도 4강에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본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탈락했어요. 일본이요.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그 일본이 탈락했는데 우리는 4강이에요. 근데도 골짜기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진짜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보여준 경기력을 보세요. 호주전에서만 봐도 완전히 압도했잖아요. 백가운의 선제골도 그렇고 전체적인 경기 운영도 그렇고 호주가 우리를 상대로 뭘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죠. 호주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자신들보다 나이도 어린 선수한테 농락당하고 팀도 지고 대회에서 탈락하고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특히 중국한테 지고 한국한테도 진 거면 호주 국내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호주보다 강하니까요. 중국한테 지는 팀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웃긴 거죠. 호주가 자신감 과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가운의 골 장면을 다시 봐도 진짜 예술이에요. 등 뒤에서 날아오는 공을 논스톱 발리로 때리는 것, 골키퍼 위치 파악해서 방향 조절하는 것, 공간 지각 능력으로 낙하 지점 정확하게 잡는 것, 이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전문가들이 왜 이 골을 극찬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건 그냥 잘 찬 골이 아니에요.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골이에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메시가 드리블하는 거, 호날두가 헤딩하는 거, 손흥민이 슈팅하는 거, 이런 것들이 훈련으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백가운의 저 골도 똑같아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골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백가운이 아직 19살이라는 거예요. 아직 성장할 여지가 엄청 많다는 거죠. 지금도 이 정도인데 유럽 가서 제대로 훈련받으면 얼마나 더 좋아질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손흥민도 25살 때 토트넘 봤잖아요. 근데 백가운은 19살이에요. 6년이나 어려요. 지금 유럽 가면 25살 됐을 때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진짜 기대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백가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민혁도 있고, 배준호도 있고, 양현준도 있고, 김지수도 있고, 이현주도 있고, 김민수도 있어요. 이 선수들이 다 합쳐지면 이 팀이 얼마나 강해질지 아세요? 저는 이 세대가 2030년대 한국 축구를 책임질 거라고 확신해요. 손흥민 세대가 끝나도 우리는 걱정 없어요. 백가운 세대가 있으니까요. 이 애들이 성인 대표팀이 됐을 때 우리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와 겨룰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민성 감독한테도 박수를 보내야 해요. 조별 예선에서 욕 많이 먹었지만 8강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백가운을 기용한 것도 신의 한 수였고 전술 변경도 적중했어요. 감독이 선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경기가 보여준 거예요. 백가운을 믿고 원톱으로 기용했고 백가운이 골로 보답했어요. 이게 축구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호주는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한테 지고 한국한테도 지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감독 경질하고 새로 시작해야죠. 근데 감독만 바꾼다고 될까요? 선수들 실력이 이 정도인데요. 호주가 유럽파 선수들 많다고 자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별 소용 없었어요. 실력이 안 되면 유럽에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럽파 빼고도 이겼는데 말이죠. 그리고 중국한테 진 거는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중국이 얼마나 약한 팀인데요. 피파 랭킹 93위예요. 호주가 26위인데 93위한테 졌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감독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 실력 문제예요. 우리가 중국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여유롭게. 근데 호주는 졌어요. 이게 호주와 한국의 차이예요. 우리는 약한 팀 만나면 확실하게 이기는데 호주는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호주가 자신감 과잉이었다고요. 중국한테 진 팀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웃기다고요. 결과가 증명했어요. 우리가 2대1로 이겼고 호주는 집에 갔어요. 근데 백가운의 저 골은 진짜 오래 회자될 것 같아요. 한국 축구 역사에 남을 골이에요. 19살 선수가 호주 상대로 저런 골을 넣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손흥민도 19살 때 저런 골 못 넣었어요. 이승우도 못 넣었고요. 근데 백가운이 해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능인지, 앞으로 이 선수가 얼마나 성장할지 진짜 기대되는 거죠. 유럽 스카우트들이 이 경기 봤을 거예요. 당연히 봤죠. 그리고 백가운을 주목했을 거예요. 조만간 유럽 클럽에서 오퍼가 들어올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백가운이 유럽 가면 부산 아이파크는 이적료 받아서 좋고 백가운은 성장할 기회 얻어서 좋고 우리 축구 팬들은 또 한 명의 유럽파 선수를 보게 돼서 좋고 모두가 윈윈이에요. 근데 호주는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한테 지고 한국한테도 지고 탈락하고 감독 경질하고 선수들 욕먹고 이게 전부예요. 불쌍하긴 한데 자업자득이죠. 중국한테 지는 팀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4강에서 누구를 만나든 자신 있어요. 백가운 같은 재능이 있고 이민성 감독의 전술도 통하고 선수들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우승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6년 만에 우승이에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최정예 멤버 다 빠진 상태에서도 4강까지 왔는데 우승 못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우승하면 골짜기 세대라고 했던 사람들 입 다물 거예요. 당연하죠. 최정예 빠지고도 우승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이 세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백가운의 골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한국 축구의 미래는 밝다고요. 재능 있는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유럽으로 진출하는 선수들도 많고, 앞으로 10년, 20년 후 한국 축구가 얼마나 강해질지 기대되는 거예요. 손흥민이 은퇴해도 우리는 걱정 없어요. 백가운이 있고, 양민혁이 있고, 배준호가 있으니까요. 이 선수들이 손흥민 뒤를 이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손흥민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이 선수들은 손흥민보다 더 어릴 때부터 유럽에 갔거든요. 양민혁은 이미 토트넘에 있고, 백가운도 곧 할 거고, 더 일찍 유럽 축구를 경험하면 그만큼 더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 축구 인프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세요? K리그 수준도 올라갔고, 유소년 시스템도 체계화됐고, 유럽 진출 루트도 확립됐어요. 예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